상상해보세요. 43만 년 전 어두운 동굴 안 석기 도끼가 누군가의 두개골을 2번 내리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살인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8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약 14종의 호모 속 인류 중 우리를 제외한 모든 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죽음의 방식 중 일부는 오늘날 절대로 재현될 수 없는 것들이죠. 단지 그들을 죽인 포식자들이 멸종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죽음들은 그 자체로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죽음도 있었고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최후도 있었지만 천천히 고통받으며 죽어간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이 맞이했던 끔찍하고도 독특한 죽음의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살인 피해자는 약 43만 년 전 스페인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두개골입니다. 이 두개골에는 2개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처음에 동굴 내부의 날카로운 바위에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2개의 구멍이 거의 동일한 형태라는 점이었고 이는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동물의 공격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당시 스페인에는 이런 상처를 낼 수 있는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남은 가설은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석기 도구에 의한 타격이었습니다. 석기 도끼로 가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고 이는 곧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43만 년 전의 살인이라니 폭력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의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동굴에서 수천 개의 다른 호모 속 뼈들도 함께 발견됐다는 점인데 일부는 역시 두개골의 타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동굴이 인류 최초의 집단 매장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폭력적인 죽음이든 자연사든 관계없이 시신들이 이곳에 버려졌다는 거죠. 우리의 불운한 친구는 아마도 자원이나 영토를 둘러싼 싸움 끝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도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로 알려진 한 개체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호모 하빌리스는 가장 오래된 인류종 중 하나로 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 살았는데 키가 겨우 120c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은 체구 때문에 매우 취약했고 삶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체의 경우는 죽음마저도 너무나 불공평했죠. 이 개체는 고대 습지대에서 물을 마시다가 악어에게 습격당했는데 그것도 아무 악어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진성 악어종인 크로코딜루스 토르비아르 나르손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길이가 7.6m에 무게가 2톤이 넘었으니 작은 호모 하빌리스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거죠. 화석 증거를 보면 그가 재빠르게 몸을 돌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왼쪽 다리가 물렸고 다리 일부는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뜨겁고 진흙투성이 습지에서 이런 부상은 출혈로 죽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2번째 포식자에게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표범 크기의 고양이과 동물이었죠. 이 동물은 그의 머리 뒤쪽을 공격해서 두정골에 긴 홈을 남겼는데 이는 표범의 사냥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다리와 머리에 남은 상처 모두 치유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공격 직후 사망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악어에게 먼저 공격당한 후 고통 속에서 악어와 맞서 싸우려다가 등을 완전히 노출시켰고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고양이과 동물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오늘날에도 악어와 고양이과 동물이 먹이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종종 관찰되지만 다행히 현대에는 멸종한 거대 고양이과 동물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악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폭력적인 죽음만이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170만 년 전 케냐의 한 호모 에렉투스 화석이 그 증거입니다. 이 개체는 비타민 A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비타민 A는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 개체의 부분 골격이 1974년에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뼈에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이 있었고 과도한 콜 대사 회전과 장기간의 대규모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명확한 외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뼈 성장 패턴은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잘 알려진 비타민 A 과다증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 에렉투스는 지금까지 인류에게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 질병의 사례가 됐습니다. 뼈 패턴을 보면 이것이 만성적인 질환이었고 결국 이 개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대에는 보통 위험한 질환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증상으로는 뼈 문제 외에도 쇠약감, 두통, 피부 벗겨짐, 머리카락과 치아 손실, 그리고 심한 관절통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팔다리에 가장 심한 병리학적 뼈 성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비타민 A를 섭취했을까요?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용의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육식동물의 간입니다. 육식동물의 간은 비타민 A의 잘 알려진 공급원이고 특히 북극곰 같은 경우 간 하나에 인간이 거의 150년 동안 필요로 하는 양의 비타민 A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먹었다는 게 이 비극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포식자가 땅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 정확히는 280만 년 전에는 하늘마저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에 놀라면 주변을 둘러보거나 물속에 있다면 아래를 살피지만 위를 올려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오래전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맹금류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땅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인간이나 유인원을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타웅아이로 알려진 이 개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는데 호모속은 아니지만 사례의 독특함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과 머리에 끔찍한 부상을 입었는데 아나 밑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두개골 윗부분은 깊게 긁혀 있었죠. 흥미롭게도 이런 부상은 오늘날 톡수리에게 잡아먹힌 원숭이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거의 동일했고 이는 큰 새가 부리와 발톱을 이 아이의 눈과 머리에 박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비교적 빠르게 죽었을 거라고 희망하고 싶지만 죽기 전에 어딘가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웅아이는 사실 두개골만 발견됐고 몸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칼라하리 사막의 외딴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그곳에는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도대체 이 두개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했죠. 두 번째 가설은 공격자들이 그의 육골을 이용해 둥지를 만들었고 나중에 머리가 떨어져 나와 우연히 근처 동굴로 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발견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고대 인류를 위협한 것은 하늘과 땅의 포식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요소 자체가 죽음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극심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죠. 익사는 종종 가장 끔찍한 죽음 중 하나로 꼽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호모 에렉투스종 전체를 아니면 적어도 그들 중 마지막 남은 이들을 덮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렉투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류종 중 하나였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으며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호모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식민지화한 종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젊은 에렉투스 화석은 약 11만 년 전의 것으로 자바 섬에서 발견됐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 대량 사망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100년 전 섬의 한 연구팀이 한 지점에 뒤엉켜 있는 12명 이상의 성인 에렉투스 표본들의 무덤을 우연히 발견했죠. 질병, 물리적 상처, 노령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한 가지 원인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발견된 퇴적물의 종류로 보아 홍수가 답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시신이 홍수로 떠내려가 좁아지는 강으로 휩쓸려갔고 통나무 더미에 갇혀 일종의 시체 더미를 형성했다는 것이 현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홍수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어느 시점에 홍수로 떠내려갔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량 익사가 실제 사인이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화산 폭발이 그들의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화산 폭발이 라하르 흐름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라하르는 화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차갑고 뜨거운 암석과 물의 혼합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며 포통강을 범람시킵니다. 현대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들이 광범위한 지역적 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60마일 이상 이동하며 경우에 따라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화산 라하르가 정말로 마지막 에렉투스를 죽인 범인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화석 중 멸종 과정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물론 화산 폭발이나 대량 홍수가 에렉투스가 전반적으로 멸종한 이유는 아니었는데, 자바에서는 삼림 생물 군계가 열대우림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개체군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된 믿음입니다. 물론 더 젊은 에렉투스의 유해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화석들이 알려진 마지막 구성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더욱 비극적이면서도 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음 사례에는 시적인 면은 전혀 없고 그저 잔인할 뿐인데,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동물 중 하나인 하이에나에게 당한 죽음입니다. 하이에나는 희생자를 산채로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끔찍한 물어뜯기와 당기기 방식을 사용해서 희생자의 살점을 뜯어내거든요. 최소한으로 말해도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하이에나는 오늘날 사파리에서 볼 수 있는 현대 하이에나가 아니라 멸종된 거대 하이에나인 파키크로쿠타인데, 역사상 가장 큰 하이에나 중 하나로 성체가 때때로 150kg에서 330파운드를 돌파했고, 크기로 보면 암사자와 맞먹었습니다. 더 나쁜 건 그들의 체중이 사자처럼 분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비례적으로 거대한 머리를 가졌고 강력한 근육을 나타내는 거대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괴물 같은 힘으로 물어뜯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수만 년 전의 에렉투스 두개골인데 파키크로쿠타에 의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사오얀 베이징원인 유적지에서 발견된 28개 이상의 표본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들 모두 추정컨대 매우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베이징원인에 대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동굴 안에서 발견된 에렉투스의 아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28개 이상의 표본 중 약 67%가 물린 자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물린 자국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한데, 여러 에렉투스 신체 부위가 발견됐는데 그것들은 오직 분쇄되었거나 박살났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마도 하이에나들이 영양가 있는 골수에 접근하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그냥 뼈 전체를 구멍째 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골격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피해의 광기 수준과 인간이 만든 도구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베이징원인이 이 동굴에 살았고, 이 표본들이 오히려 식인살인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뼈들을 포함한 모든 뼈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하이에나들이 이 죽음의 교향곡 뒤에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현재의 생각은 이 동굴이 실제로 파키크로쿠타 굴을 나타냈지만 버려진 후 여러 시점에 인류에 의해서도 사용됐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구들을 설명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이에나 공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는 것 외에도 이 유적지는 우리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로도 작용했습니다. 에렉투스가 많은 동물들에게 주요 포식자였고 심지어 육식동물들과 경쟁했지만 선사시대 중국에서는 여전히 토템폴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자리는 우리의 거대 하이에나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많은 인간 뼈에서 파키크로쿠타의 피해가 발견된 반면 그 반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히 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자 크기의 하이에나들에 맞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들 자체가 오랫동안 인간이 특정 지역으로 확장할 수 없었던 문자 그대로의 이유였다는 가설도 있죠. 파키크로쿠타를 넘어서도 하이에나가 인간을 물어뜯은 많은 사례를 알고 있는데, 현대에도 때때로 식인 동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하이에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포식자만이 고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칫솔이 있어서 치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턱 하나 보이로 알려진 한 호모 에렉투스에게는 이것이 생사를 가른 문제였습니다. 이 개체도 정말 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베이징원인과는 달리 아시아가 아니라 케냐에 살았고 훨씬 더 일찍 살았거든요. 그의 뼈는 160만 년에서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에렉투스는 이미 꽤 훌륭한 도구들을 발명했고 불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큰 재앙적인 상처는 없었지만 입안에 흥미로운 병리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유치가 빠지고 어금니와 소구치가 어색하게 들어오면서 두 치아가 충돌하고 조직이 손상되는 바람에 끔찍한 농양이 형성된 흔적을 보였는데, 이것이 결국 감염과 결코 치유되지 않은 농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그것으로 죽었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데 빠진 치아가 유치였고 그가 8세에서 9세쯤에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대의 치아 감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에 근거하면 폐혈증이 그를 죽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테리아나 그들의 톡소가 혈액 중독, 즉 폐혈증을 일으키는 끔찍한 상태로 오늘날에도 치료하기 매우 어렵고 당시에는 거의 확실히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가 발견된 위치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질병 중 어느 시점에 늪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얼굴을 먼저 넘어졌고 이미 병으로 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었고 결국 눈물에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떠다니다가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주는 정말로 특정 사람들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평화롭게 죽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동물떼가 그의 시신을 진흙 늪 바닥으로 짓밟았고 그것이 화석화될 만큼 충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 얼마 후 그의 골격 일부는 지역 화산 폭발의 화산재 사이에 끼게 됐고 그의 유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100만 년 이상 지속될 무덤을 만들었죠.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불행이 목록의 끝도 아니었는데 한때는 이 소년이 외소증이나 척추측만증 같은 선천적 질환을 앓았다고 생각됐거든요. 그의 갈비뼈가 척추에 비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재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가 외소증이나 척추측만증을 앓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심하게 탈출된 디스크로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디스크가 너무 제자리를 벗어나서 당시 기술이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중 저승사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입감염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탈출된 디스크가 죽였을 것이고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어떤 포식자와도 싸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오늘날의 많은 선진국 질병들이 당시에는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280만 년에 걸친 인류의 가장 끔찍하고도 독특한 죽음들을 살펴봤습니다. 석기 도끼의 머리가 박살난 최초의 살인 피해자부터 거대 악어와 표범에게 동시에 습격당한 호모 하빌리스, 비타민 중독으로 천천히 죽어간 호모 에렉투스,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에게 잡혀간 아이, 화산 라하르에 휩쓸린 마지막 에렉투스들, 거대 하이에나에게 산채로 뜯어먹힌 베이징 원인, 그리고 단순한 치아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소년까지 말이죠. 이 모든 죽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왔던 14종의 호모 속 인류는 모두 사라졌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죽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포식자들, 치명적인 자연재해, 폭력적인 동족 살해, 그리고 오늘날에는 항생제 한 알로 해결될 감염까지 생존 자체가 매일매일의 기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언어를 발전시켰고 결국 문명을 이룩했거든요. 거대 악어도 사자 크기의 하이에나도 하늘의 독수리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치아 감염으로 죽는 일도 거의 없고 비타민 중독을 피할 방법도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위협을 극복했고 지구의 정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편안함은 불과 몇만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살다 간 모든 인류종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끔찍한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